돈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키고 싶다면 집중해주세요. 작년에 미국 금융정보 사이트 뱅크레이트에서 성인 2,49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는 상환을 기대하면서 지인에게 현금을 빌려줬고 17%는 신용카드를, 21%는 대출이나 유사금융계약을 위해서 공동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35%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일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해치거나 금전적인 손실 또는 신용점수가 깎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지인과의 돈 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싶지만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돈을 빌릴 때는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굴다가 갚아야 할 때는 안면몰수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데도 돈을 안 갚는 사람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 머릿속에 지우개 유형.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까먹는 유형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기억이 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돈 빌려준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절대 돈 빚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온갖 핑계를 대면서 상환 계획을 계속 미루는 유형. 곧 돈이 나올 일이 생기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장황하게 자신의 일을 늘어놓거나 지금은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 가까운 사이라면 돈을 갚으라고 말하기가 더욱 애매해지죠. 만약 무리해서 돈을 갚으라고 닥달한다면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매몰찬 이미지가 돼서 주변의 평판이 깎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 번째, 돈 갚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유형.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서 고가의 취미용품을 사 모으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채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당장의 자기 만족을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유형은 돈 갚는 일보다 자신을 위한 일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적반하장 유형. 독촉을 받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오히려 손을 내거나 안면몰수하는 유형입니다.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도 잃고 우정도 잃을 수 있는 지인과의 금전거래. 하지만 지인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을 빌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라고 무조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죠. 반드시 돈을 빌리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허황된 투자 목적이나 사업 자금, 범죄 등의 불순한 의도로 빌리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변의 평판을 확인해보세요. 보통 가까운 사이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애매한 관계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돈을 빌려준 다른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변의 지인이 금전 거래로 인해서 당사자와 사이가 틀어졌다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 금전적인 대화에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돈 문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대화를 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칫 대화에 날을 세운다면 원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차용증과 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세요. 공증인 수수료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보험은 드러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금액만 도와주세요. 모두 서류화시켜서 확실한 증거를 남겨놨다고는 해도 돈을 되돌려받는 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이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싶을 정도로만 최소한의 금액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차용증을 남겨두는 것이 제일 좋지만 부득이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나 메시지, 녹취록이나 돈을 마련한 출처와 금액의 총액 등을 정리해서 자료로 모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통 한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 민사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지급 명령부터 꼭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인과의 금전 거래를 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돈 거래는 가족끼리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웬만해선 지인과의 돈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